네, 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 확진자는 1,674명입니다. 조금 줄었다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1,000명 넘게 나온 지가 벌써 23일째입니다. 병상도 거의 다 찼고 의료진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박민규 기자,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는데 병독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코로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이동형 음압 병실입니다. 이 컨테이너 한 동에 병상이 1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컨테이너가 3개 동이니까요. 모두 42개의 병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환자 5명이 이곳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차장이었던 곳인데 환자가 늘면서 이렇게 예비 병상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건너편 병원 건물에도 확진자 병실은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보통 3명이 한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 가동률이 89%입니다. 거의 다 차 있는 상태란 겁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줄었다고 하지만 중환자가 다시 늘고 있죠. 네, 오늘 위중증 환자는요,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300명에 가깝습니다. 최근 2주 동안 171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5개월 만에 200명대를 넘었고요. 어제 286명으로 4차 유행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은 했지만 아직 맞지 못한 40대, 그리고 이제 막 맞기 시작한 50대가 위중증 환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네, 그 환자들이 써야 하는 병상은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장은 여유가 있지만요. 이대로라면 곧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 병상 가동률 보겠습니다. 중환자 65%, 준중환자가 75% 정도입니다. 주로 중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77% 넘게 차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또 입원 준비를 하는 걸 고려하면 역시 사실상 거의 다 차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의료진들도 걱정인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의료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4시간 온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1년 넘게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의료진들도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되는 인력이 경험이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료진이면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네, 위중증 환자 1명에 보통 4명 넘는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산소 치료 같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환자가 늘어날수록 의료진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아무리 올려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써가며 지키고 계시지만 구멍이 여전합니다. 신고를 해도 단속반은 대충 보고 그냥 가거나 아예 안 오기도 합니다. 또 업체가 알려주는 대로 조심만 하면 5명 넘게 한 방에서 묵을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프집입니다. 시계는 저녁 8시 40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안에서 4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왔는데 밖에서 보고는 그냥 갔습니다. 저희는 2인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 3인 밖에서 쓱 봤을 때는 보이진 않았으나 그냥 문 앞에서만 입구 앞에서만 보고 다시 갔거든요. 영상을 찍고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단속은 없었습니다. 4인이 아니라 2인 있었고 테이블이 떨어져 있었고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고 있더라라고 너무 안일한 대처에 좀. 구청 측은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계도 조치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시설에서 5명 이상은 함께 묵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만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히만 오시면요. 익숙한 듯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3명 정도까지만 올려드리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오실 때 3 이렇게 따로 와주시죠. 성수기, 대부분의 인기 숙박업소는 이미 빈 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객실 4개마다 1개는 비워야 하지만 지켜지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풀어놓는 거는 그거를 제하고 풀어놓는 거라서 못 가는 이슈를 막아주죠.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4차 유행은 기약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그리고 이달 초부터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했죠.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까지 올렸지만 이전에 했던 거리두기와 비교를 하면 좀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개편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유흥시설은 물론 노래 연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운영을 멈췄습니다. 식당이나 마트,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종전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수도권 모습입니다. 지금은 개편된 거리두기에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더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보다 약합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입니다.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러는 사이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에선 계속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통한 접촉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산발적인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바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인 이하라도 곳곳에 4인 이하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지금 여름철 에어컨 틀어놓고 밀접 접촉이 있다 보니까 대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바로 수칙을 강화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수칙 강화는 빠를수록 좋다며 시기를 놓치면 1,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